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 마감 상황,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국제유가 급락과 윤석열 당선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로 코스피가 2,680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21%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은 2.18% 상승을 하면서 889포인트 선에서 오늘의 장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기관이 끌어주는 하루였는데요. 개인과 외국인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7,645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또한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 좀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개인이 조금 더 매도 우위 보였고요. 기관도 2,720억 원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은 2,560억 원, 외국인은 56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대선 치르고 난 다음에 잠을 좀 못 주무셨을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도 좀, 마찬가지지만 또 시청자님들도 아마 그런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인사 한번 남겨주시죠. 네, 시청자님 오늘 어젯밤 대선 관람하시느라 좀 잠도 못 주무시고 좀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다행히 또 어제에 이어서 일단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일단 목요일까지 일단 상승을 해줘서 일단 시청자님께 오늘 조금은 일단 여유가 생기지 않으셨을까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도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이제 대선이 이제 약간 좀 불확실성과 좀 이제 긴 시간 좀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대선이 끝나서 다행히 이제 좀 하나의 일단 뭐랄까 좀 안개가 걷혔다 이제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일단 대선이 일단 끝났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단 공약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일단 잘 분석해서 차기에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방송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인사평 들어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황 상황에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휴대폰 카메라 이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주식왕 한 줄평 코너에서 이 시황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상황을 보고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꽉 채워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과 미국의 훈풍 소식 속에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10%대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모처럼의 빨간불 아주 길게 양봉 떴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8% 후반대로 상승률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또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도 있었고 윤석열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완화 기대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네, 그래서 뭐 오늘 일단 보시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크라이나 일단 협상 기대감도 있었고 또 미국의 이제 또 증시 또 상승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증시 일단 코스피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받은 게 그 네이버와 카카오 그다음에 일단 뭐 삼성전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또 다시 이제 뭐 미국에서도 조금 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한번 참석 내지는 일단 뭐 이거 반도체 또 관련 이런 대화도 있을 것 같아서 추후 또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현재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나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일단 상당히 좀 추가적인 일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좀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10%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어쩌면 이제 조금만 더 좀 뭐랄까 좀 받쳐준다면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일단 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일단 뭐 이번 상승만 오늘 저점 깨트리지 않는다면 37만 원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게 될 거고 사실 카카오도 사실 이번에 조금 기대는 안 했었는데 카카오까지도 이제 동반 상승하면서 네. 카카오까지도 일단 조금 좋은 기대감으로 11만 원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아직 좀 확실시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또 상승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유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이 소식 속에서 여타 좀 유가 관련주들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기적인 일시적인 좀 하락일지 계속해서 대세 상승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협상으로 일단 된다면 당연히 일단 조금 유가는 좀 안정으로 일단 갈 것 같아요. 현재는 일단 130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그 100달러까지 일단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조금 더 내려갈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리고 또 코스피 지수라든가 미국 다우 지수가 좀 올라갔고 또 그리고 또 달러가 조금 더 만약에 좀 조정을 한다면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이제 그 1240원 가까이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1240원 가까이 좀 올라왔었다가 이제 네. 어저께 좀 떨어졌는데 이를 반영한다고 보면 달러도 일단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도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써 이제 다시 일단 지수라든가 뭐 다우 지수나 코스피 지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다면 당연히 조금 조정을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그 협상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뉴스를 조금씩 계속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지수가 반등에 좀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 안도감을 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코스피 자체는 그래도 2,700선까지 올라와 주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문가님께서도 항상 이 코스피 2,700이 굉장히 또 중요한 지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일단 2,700선이 회복하고 좀 안착을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님 좀 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이제 박스권 하단이 이제 2,600선이고 박스권 상단이 현재 2,800선인데 현재 상황은 일단 박스권 하단 쪽에서 약간 중심선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약간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일 또 다시 2,700선을 일단 터치하는지 2,710선 요 정도까지 일단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라도 또 오늘 또 저항을 주고 조금 조정받는다면 당연히 일단 오늘 저점만 깨뜨리지 않으면 크게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이 지수가 일단 계속 좀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가지 좀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오늘이 일단 예를 들면 새마녀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옵션 만기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기가 일단 오늘 됐는데 네. 아직까지 일단 그 데이터가 일단 제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보시면 3월물 그 외국인 있다 보시면 4만 6천 계약 정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뭐 약간 좀 환산해봤더니 한 만이나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 8천억 정도에서 9천억 정도 되는 물량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을 만약에 해소시켰다면은 아마 또 상방을 올라가는데 조금 더 영향이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현재 보시면 이제 기관이라든가 이제 외인에서는 기관이나 개인이 들고 있는 건 이제 매수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외국인만 정리된다면 당연히 이제 기관과 외인은 상방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네. 그래서 일단 상승을 올라가면서 좀 좋은 효과를 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지수를 일단 끌고 있고 짓누르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외국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 때문에 다행인 거는 아마도 일단 2,600을 깨지 않고 2,616의 라인에서
저번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필살기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87.5% 그리고 76%에서 반등이 정확히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당연히 일단 대선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급등하고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또 외국인 수급을 빨리 해소하지 않는 한 상방에는 아무래도 좀 제한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 살펴봤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코스닥도 오늘 외인의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좀 지수를 올리는데 좀 한 몫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892포인트 선까지 장중에 좀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 889포인트 선에서 좀 거래를 마감 지은 코스닥이거든요. 역시나 900선까지 좀 올라와 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기간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코스닥은요?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하락시 이제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일단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하락이 좀 깊어져서 거의 전저점까지 가까이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전저점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원래 이 종목이 만약에 내려간다면 코스피랑 같이 가려면 코스닥이 지금 현재 원래 850선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로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버텨주고 상승 시에도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쁘지 않고 두 종목 다 일단 똑같은 지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아무래도 또 박스권 돌파하려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912 라인을 돌파해야 되겠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2783 라인을 돌파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있다. 역시나 일단 외국인 수급 해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까지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시황생활 한 줄 평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3부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텐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혹시 궁금한 점, 종목에 대한 고민도 좋고요. 앞으로의 시황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바로바로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주저 말고 휴대폰 카메라 켜주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고민은요. 신풍제약 우선주입니다. 매수가는 59,4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7%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신풍제약 우선주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9,50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신풍제약 우선주 오늘도 호재 소식이 있었죠.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좋은데 매수가가 잘 잡으셨어요. 59,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7%라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3상 대상자 등록과 이 투약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상승세를 기록한 신풍제약이었는데 신풍제약 우선주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네요. 장 초반 10만 원의 시초가에서 129,500원 선까지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우상향하는 그래프 나타났습니다. 윗골이 달리지 않는 상한가 마무리되는 모습이었고요. 가지고 계신 이 보유자님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 익절을 해야 될지. 네, 전문가님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너무나 일단 진입이 잘하셔갖고 지금 이제 꽤 상당히 거의 일단 100% 가까운 수익률인데요. 사실 지금은 일단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도 일단 상승으로 일단 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이라도 내일 한번 만약 조금 14만 4천 원대가 저항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만 좀 돌파된다면 다음 저항대가 상당히 좀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다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9만 원대가 이제 두 번째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같아서는 내일 만약 14만 3천 원대에서 맞고 돌파해 준다면은 그때부터 좀 더 한 단계 더 갈 수 있지만 만약에 내일 14만 3천 원대에서 만약 맞고 떨어진다면 저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임상 그것 때문에 더 갈 수도 있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선 눌림 없이 이제 좀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눌림 없이 이제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3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한 번쯤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 받으면 최하 이제 25%에서 45% 정도까지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참아낸다면 지금 일단 괜찮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가져갈 거 아니라면 저는 일단 한 번쯤 그러니까 전일 고점을 일단 지키고 내일 만약에 14만 원대나 14만 5천 원대 돌파 후 유지 못하고 좀 밀린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 조정받는 다음에 이번 상승이 30% 정도 나왔으니까 아마도 한 10만 원대나 9만 5천 원대까지도 일단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비중을 축소시키면서 위쪽으로 계속 상승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하면 비중 축소, 좀 내려가면은 축소한 만큼 다시 담아주면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이 종목이 2,800억 정도 되고 있지만 아마 또 우선주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일단 신풍제약이랑 일단 같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신풍제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보시면 이제 2만 원대에서 거의 5만 원대 100%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많이 안 올라왔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 보시면 일단 개인 쪽에서 많이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일단 현재 보시면 영업적인 이익면은 조금씩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일단 매출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이 실질적인 주가가 이제 가치가 이제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마도 일단 조금은 수익권에 있으니까 이 수익을 조금 챙기는 쪽으로 일단 그래서 일단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14만 3천 원대 그리고 19만 원대 여기서 만약에 저항 줄 때는 비중을 축소시키자 그리고 일단 만약에 일단 10만 원 그리고 9만 5천 원까지 내려간다면 축소시킨 만큼 다시 담아가면서 이렇게 일단 이 종목을 관리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할 신풍제약 우선주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요. 한국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는 981원이고요. 비중 3%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동전주 한국테크놀로지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종가 상황은 1,010원입니다. 23.02%까지 오늘 상승을 하기도 했던 한국테크놀로지인데요. 오늘 이 하이트론과 보안솔루션 3차 업무 협약 체결 소식 속에서 23%까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테크놀로지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장 막판에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1,000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50원 선까지 오늘 좀 고점 찍어내기도 했고요. 1,010원에 마무리가 되는 한국테크놀로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봤더니 시가총액 같은 경우 이제 1,252억 정도가 일단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영업적인 이익면도 그래도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일단 50억 정도 그리고 올해 일단 작년에죠 62억 정도 일단 나타나고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일단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올해가 죄송합니다 2020년이랑 2021년 조금 차이가 나는데 2020년보다는 2021년이 조금 더 이제 성장세를 일단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일단 차트를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이 종목을 일단 관리할 때 981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종목 앞으로도 일단 제가 볼 때 오늘 좀 비중을 좀 축소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3%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축소시켰다면 잘하셨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떨어진다면 이렇게 제가 일단 아까 전에 잠깐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다시 확인한다면 아마도 이 부분을 다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냐면 네 800원대죠. 800원대.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면 1,000원대까지 올라가고 내려오면 동전주로 또 다시 그 8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번에는 1,200원대에서 1,300원대 한번 저항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미 비중 가지고 있고 오늘 만약 조금 축소시켰다면 잘하셨고 만약에 내일도 1,000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보유 중이라면 주가가 일단 유지 중이라면 1,300원까지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1,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일단 800원대나 750원대를 노려보는 게 좀 좋겠고 현재 상황에서 일단 뭐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주가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또 회사 자체가 일단 엄청 영업이익이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한 번에 담아가지 말고 조금씩 모아가는 단계로 이렇게 천천히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일단 보시면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쭉 연결하다 보면 딱 맞고 떨어질 만한 자리에 딱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이제 갭 상승한다면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1,200원대, 1,300원대가 온다면 정말 땡큐다 생각하시고 일단 저는 정리를 추천드리고 지금 단계에선 1,000원대가 좀 유지되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여러모로 일단 조금 보시면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테크놀로지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요, 에이텍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17,850원, 비중 9%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에이텍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텍. 대유 에이텍입니다. 네, 종목 고민은 에이텍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유 에이텍일까요? 매수가와 지금 종가, 대유 에이텍의 종가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 에이텍 같은데요. 네, 대유 에이텍인 것 같고요. 매수가가 지금 1,785원일까요? 17,850원이네요. 네, 매수가가 17,850원이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에이텍이면 네, 일단 17,500원 1,785원인 걸로 알고 대유 에이텍 1,975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에이텍이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좀 지금 저도 혼란스러운데 이 종목에 대한 것은 좀 다음 기회로 넘기고 다른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대유 에이텍이라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한 뒤에 다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이라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살펴보고 이 대유 에이텍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입니다. 기아는 매수가 77,420원, 비중 17%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기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1.58% 상승한 기아입니다. 77,700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되는 모습이고 매수가는 77,000원 선이에요. 비중 17%.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71,000원 선까지 올라갔던 기아입니다. 장 초반에 좀 급등세가 있었고요. 1.58% 오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시청자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77,000원이면 사실 잘 못 잡은 건 아닌데 이번에 이제 좀 하락이 깊어지면서 75,000원대가 깨지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일단 시청자님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럴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종목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현재 상황을 본다면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28조 정도 돼요. 일단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 상태를 일단 봤더니 현재 요 정도 일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종목은 아닌데 이제 주가에 너무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면 코스피에 너무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피를 일단 추종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에 코스피가 아까도 보셨다시피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상승했는데 많이 상승 못한 종목이 아무래도 일단 자동차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기아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께서 지금 17% 정도 갖고 있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또 담으신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가면서 저항 줄 수 있는 자리가 75,000원과 77,000원 여기가 좀 될 수 있고요. 만약에라도 올라간다면 이제 8만 원대가 저항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원과 85,000원대 온다면 그때 이제 비중 50% 정도 확실히 줄여주시고 이렇게 간다면 충분히 좀 여유 있게 갈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저는 좀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 같으면 이제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이제 28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 일단 그 2021년도에도 매출액이 거의 70조 정도 일단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좀 아까 엄청난 강력한 상승을 일단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일단 지속적으로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조금
좀 가치 투자로 생각하시고 조금 더 담아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은 좀 더 내려오면 좀 더 담으실 거 그리고 일단 비중은 5% 내지 10% 정도 좀 담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간다면 8만 원과 8만 5천 원에는 반드시 비중을 축소시켜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8만 5천 원 돌파된다면 그때는 대세 상승을 보고 강력하게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제 위쪽 10만 원대 맞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씩 내려오는 걸좀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3%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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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담아서 일단 비중 조절만 하시고 첫 번째 저항이 7만 5천 원과 7만 7천 원, 두 번째 저항이 8만 원과 8만 5천 원.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서 올라올 때마다 요런 저항대에서 저항을 준다면 30%씩 30%씩 이렇게 정리해 준다면 가치 투자도 함께 하시면서 현금 그 단타도 조금 영위하시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관리하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기아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네, 앞서 잘못 살펴봐드린 또 에이텍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7,850원이라고 하는데요. 비중 9%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에이텍 오늘의 종가 어땠을까요? 네, 에이텍은 1,75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수가는 17,850원. 오늘의 종가는 15% 하락세 보이면서 에이텍 1,7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에이텍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급락세 면치 못하는 분위기였고요. 12,700원의 시초가에서 1,300원까지 빠르게 좀 급락세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좀 반등세가 나오지 못하는 모습으로 15.35%까지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청자님 이 종목 가지고 계셔서 조금 오늘 좀 보시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보니까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사물 인터넷 이제 이쪽으로 일단 테마가 형성돼 있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일단 상당히 좀 대형주는 아니고 소형주예요. 그래서 880억 정도 일단 하는 회사인데 일단 좀 영업이익도 좀 봤더니 계속해서 조금 예를 들면 이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조금 영업이 조금 더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조금씩 축소되면서 이제 조금 약간 그때부터 이제 작년부터 조금 안 좋은 조짐이 나타났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작년부터 조금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장기적인 이평선인 120선이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돌파하고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이때 보유 중이라면은 상당히 좀 좋았겠지만 현재 이쯤에서 일단 저가라고 생각하고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7,000원대니까 이때는 사실 17,000원대 잡는 게 이제 사실 싸다고 잡았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저점이 그 12월 2일에 나왔거든요, 시청자님. 자, 그래서 12월 2일 날 일단 저점이 일단 19,000원이니까 차라리 19,000원 회복할 때 잡는 게 좋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싸다고 하면서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저점이 이제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상당히 좀 저점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장기적인 상황을 봤더니 오히려 지금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꽤 이제 지지가 될 만한 자리까지 일단 내려가고 있어요. 차라리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시청자님께서 현재 9%니까 차라리 비중을 만 원대에 만 원 정도 근처에서 그냥 5% 정도 다 담으신 다음에 아마도 일단 15,000원과 19,000원 반등해 준다면 그때는 그냥 차라리 비중을 50% 내지 70%까지 좀 정리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본다면 우선 올라가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죠. 올라가더라도 장기 이평선도 있는 데다가 위쪽에서 일단 작년 9월 달부터 그리고 일단 1월 달 사이 한번 맞고 떨어지는 이 추세선도 넘지 못할 거 이렇게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올라오면 15,000원과 19,000원대 요 사이에서 일단 한번 무조건 비중을 확실히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일단 만 원대에서 비중을 5% 정도 추가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15,000원과 19,000원대 상승 시에는 비중을 70% 정도 줄일 것 이렇게 가시고요. 장기적으로는 25,000원 돌파된다면 추가적으로 한번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25,000원 돌파 이후에도 지지한다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돌파하고 무너진다면 그때는 올청산 하시고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테마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 종목 자체는 지금 현재 좀 마디 가격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저점이 아직 또 추가적으로 일단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은 너무 많이는 말고 딱 5% 정도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이텍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네, SK IE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는 13만 2천 원,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SK IE테크놀로지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네, 11만 4천 원의 종가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3% 소폭의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좀 상승세가 있었는데 이내 좀 상승폭 반납을 하면서 하락폭까지 좀 있었습니다. 1.3% 하락세, 매수가는 13만 2천 원이라고 하네요. 비중 15%.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청자님 이 부분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전망 자체는 일단 나쁘지 않고 테마 자체도 일단 2차 전지라든가 뭐 유딜 뭐 지수에 일단 함유돼 있고 그리고 일단 현재 소재 부품 쪽에도 일단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종목 일단 꼭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종목 현재 비중 15%인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좀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좀 빠지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 담는 것만 일단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절대로 일단 추가 진입하지 마시고 그냥 좀 지켜보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이 종목이 더 내려가서 좀 더 빠진다면 그때 상담하시는 게 맞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좀 이제 뭐라면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12월 달부터 이제 상승하더라도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약간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쁜 테마는 아니지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지금 현재 8조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 한 지금 현재 15조 정도까지 거의 20조 정도 됐다가 이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빠진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인기 테마가 아니거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좀 무겁거나.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자체가 시가총액이 좀 무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무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총알을 좀 아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멀리 바라보면서 간다면 충분히 이 종목 아마도 일단 여기 이 부분 보이실까요? 여기 16만 원대까지 한번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16만 원까지 한 번에 오기 힘들기 때문에 오더라도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13만 원대 한번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3만 원과 16만 원대 이 부분에서 비중 축소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크게 이익보다는 그냥 비중 조절만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망 자체는 일단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현재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2021년부터 보신다면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892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2년에는 이제 1,900억 정도로 잡혀 있고 2023년에는 3,200억 정도, 그리고 2024년에는 4,250억 정도니까 전망 자체는 일단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단순히 시가총액만 본다면 약간 좀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주가가 조금 내려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더 이상 추가 진입은 하지 말자. 그래서 일단 충분히 여유 있게 시간만 좀 가지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13만 원대 그리고 13만 원대 그리고 일단 17만 원대 여기 근처 오시면 일단 물량을 좀 덜어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IE테크놀로지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노란 독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3부까지 방송 진행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현대위아입니다. 매수가는 59,500원, 비중 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현대위아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의 종가 상황은 6만 원으로 지금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1.52% 오늘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장중에 6만 7천 원 선까지 좀 도약을 하기도 했었네요. 장 초반 5만 9,100원에 시작해서 6만 7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현대위아입니다. 오늘 1.5% 상승세, 매수가는 5만 9,500원, 비중 5%.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SKI 테크놀로지 이제 이런 쪽으로 일단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쪽은 이제 자동차 이제 부품주로 일단 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 뭐 항공기 부품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시청자님께서 이제 5만 9천 원에 이제 매수를 들고 계시니까 현재 상황에서 일단 바로 오늘 정도 일단 매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아까랑 이제 차트가 똑같이 이제 보이거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님 보시면 이제 여기 10월 5일 날 저점 그리고 일단 12월 1일 날 저점을 일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아마도 7만 2천 원대가 한번 저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올해죠.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그리고 올해 3월 달까지 또 연결한다면 요렇게 이제 추세선이 일단 6만 8천 원과 이렇게 6만 천 원대가 이제 저항이 줄 수 있어요. 근데 6만 천 원대는 지금 이제 무조건 회복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올라간다면 6만 8천 원과 이제 7만 2천 원 근처가 이제 저항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청자면 현재 5%니까 지금 당장 일단 걱정할 게 별로 없다 생각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시가총액 1조 6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일단 영업이익 정도 일단 살펴봤더니 현재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 일단 전망치가 일단 2,200억 정도, 작년에가 일단 1,000억 정도가 일단 2021년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일단 뭐 10%대는 아니지만 올해는 일단 10%대가 넘어갈 걸로 일단 생각하고 15%까지 가까이도 영업이익이 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인기가 일단 없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에만 들어가지 않고 좀 더 만약에 내려간다면 비중 5%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뭐 한 5만 원까지도 더 내려간다면 안 내려가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안 내려가면 좋은데 만약에 일단 뭐 4만 9천 원 그리고 5만 5천 원까지 간다면 한 번 더 추가 진입을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청자님 보이시죠? 이게 120선 보이죠? 이 120선을 일단 계속해서 넘어올 때까지는 차트가 일단 역배율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야지만 일단 정배율로 되거든요. 그래서 정배율로 일단 될 때까지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면 물량 줄이고 떨어지면 물량 늘리고 올라가면 물량 줄이고 떨어지면 물량 담고 이렇게 하셔갖고 계속해서 아까 전에 불러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6만 8천 원 그리고 7만 2천 원 근처에서 저항을 준다면 비중을 축소시키면서 장기적인 120선 이평선 돌파될 때까지는 그렇게 일단 하시면 충분히 뭐랄까 가치 투자도 가능하고 단타도 영위하면서 좀 수급 조절만 일단 잘 하신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일단 대세 상승인 만약에 일단 코스피까지 일단 동반 상승해 준다면 10만 원까지나 9만 5천 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장기적인 긍정적인 전망 내비쳐 주셨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CJ ENM입니다. 매수가는 14만 6천 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CJ ENM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종가 상황은 12만 7천 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92%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준 CJ ENM. 매수가는 14만 6,900원, 비중 5%.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시청자님 이제 이 종목 같은 이제 시가총액을 알아봤더니 현재 일단 2조 7천억 정도 일단 되고 있고 그리고 일단 현재 보시면 영업이익 면도 일단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10% 이상대로 일단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보시면 2021년도가 이제 2,900억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로 본다면 10%대가 넘어가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10%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좋은 건 뭐냐면 올해치부터 거의 그 10%대가 넘어가고 있죠. 시간이 보시다시피. 그래서 예상치지만 아무래도 일단 3,100억 정도 일단 된다고 일단 나온다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좀 약간 못 올라가고 약간 좀 비운의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14만 6천 원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조금 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제 규제 쪽으로는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이제 비중 5%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담으신 다음에 평단가를 14만 원대 정도만 맞춰준다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시청자님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왜 14만 원대를 주목하고 있냐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2021년 5월 달에 14만 원 찍고 반등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여기 8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14만 원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14만 원대에서 결국 깨트렸죠. 그렇죠? 깨트린 거 보이죠? 그리고 나서 14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14만 3천 원, 2천 원에서 돌파를 못 했어요. 돌파를 못 했고 또 떨어졌죠. 앵커님 보이시죠? 그래서 네, 그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올라오면 다시 14만 대에서 14만 3천 원대 좀 저항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은 지금 14만 6천 원이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더라도 다시 또 여기서 14만 원대나 14만 5천 원, 뭐 15만 원대 여기서 저항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좀 관리 잘하시면 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조금 안타깝지만 한 번 더 비중을 담으셔갖고 7% 정도나 7.5% 정도 만들어셔갖고 14만 원대 밑으로 좀 만든다 하면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그렇다면 좀 수익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이제 맞고 떨어진다면 이렇게 이 부분을 일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반드시 올라간다면 14만 원 그리고 일단 현재는 15만 원 그 보시면 이평선 라인이죠. 장기 이평선. 요 라인을 일단 돌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격이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14만 원에서 15만 원이지만 시간이 계속해서 일단 장기적으로 흘러가면 결국 얘가 14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장기 이평선 넘을 때까지는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비중 축소, 내려가면 다시 비중 늘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담았다가 줄였다 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14만 원대가 저항이 있으니 거기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지금 단계에서 좀 자금적인 여력이 있다면 11만 원대에서 다시 좀 담아주시고 그리고 올라가면 14만 원과 15만 원대 비중을 줄여주시고 만약에 15만 원 안착해서 지지한다면 장기적인 뭐랄까 차트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갈 수 있으니 그때는 18만 원과 19만 원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CJ ENM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요. H&M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34,050원이 매수가라고 합니다. 비중 6%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H&M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H&M은 32,9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3% 오늘의 조정세 좀 있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실게요. H&M입니다. 3.09% 하락하는 흐름 보였는데 장 초반부터 좀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크게 반등세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33,950원의 시초가에서 32,750원이 오늘의 가장 저점이었네요. 32,900원이 종가, 매수가는 34,050원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일단 방송 중에서도 저희가 엄청 많이 일단 종목 상담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2만 원대, 2만 2천 원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저평가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역시나 그때 저평가 됐다는 말씀을 듣고 많이 사셨는지 상당히 좀 수익을 때 인증을 좀 많이 해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고 또 기존에 보유하셨던 물렸던 분도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시세를 일단 보고 좀 나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34,000원은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잘못하면 조정받을 수 있는 가격이다. 우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차트는 35,000원을 무조건 넘어간다. 그럼 결국은 일단 비중의 문제고 단가의 문제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선 더 이상 늘리지는 마시고 만약에 내려간다면 25,000원과 28,000원까지 온다면 그때 비중을 4%나 5% 정도 줄여주시고 다시 2만 원대까지 또 내려간다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5% 정도 더 사서 최소한 최대 비중을 10% 내지 15%까지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 정도까지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일단 3월 달부터
2월 달이었었죠. 그때 우리 종목 상담할 때요. 그때 이제 3월 달에 이제 거의 다 돼서 올라왔는데 현재는 일단 저희도 일단 저기 보시면 23일 그리고 3월 4일 급등을 일단 이어졌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종목은 아직도 저평가돼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눌림 없이 한 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일단 눌리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 계속 못 간다면 분명히 29,000원대나 3만원대 그리고 25,000원대까지 한 번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100% 아니지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월 시즌은 끝났으니까 조정 받으면 이제 6월달 시즌을 일단 본다 생각하시고 6월을 기약하면서 지금은 점차 모아갈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당장 조금 물려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6%가 부담이 크지 않을 정도라면 그냥 그대로 일단 보유하시고 내려온다면 29,000원 그리고 24,000~25,000원 요 라인을 체크해 두십시오. 시청자님도 이렇게. 그래서 요 라인에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비중을 담아간다면 충분히 일단 수익을 더 추가적으로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같이 보면서 해운 테마주를 일단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페노션이라든가 이제 한번 볼게요. 페노션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다시 일단 흥하해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 종목만 보지 말고 이제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을 같이 본다면 시청자님의 이제 안목도 높아지면서 올라가면 좀 저항도도 팔고 이렇게 일단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4만 원까지 좀 찍을 걸로 예상했었는데 역시나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작년 9월이죠. 9월 달에 일단 매물벽을 일단 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한 번은 39,000원이나 4만 원 가까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파는 어렵다. 한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M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화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매일매일 쏟아지는 매매 전략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아래 보이는 이 노란 톡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지금 켜주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 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둘 중에 조금 더 편한 것으로 채택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2부와 3부 이 생방송 진행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방송 중에 꼭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앞으로 2부 상담, 3부 상담 때도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찍어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로스타님과 1부 함께 꾸려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